한 1년 동안은 엄청 힘들었어요. 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타이에서 그만두기 때문에 그걸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 나는 회사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직은 저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뭐 한 1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이 책 나는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네, 이 책을 네, 구매를 해서 읽었는데 어쨌든 작가님 이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거의 한 30몇 년. 예, 맞습니다. 네. 제 직장 생활을 지금 올해 34년째예요. 와. 예, 뭐 첫 3년은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기획실에서 근무했었고, 그다음 이제 롯데 그룹에서 25년 조금 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치푸드에서 한 1년, 지금 이제 있는 데서 한 3년 조금 넘게. 예, 나름대로 네네. 엄청 많이 했죠. 네, 그 전체 34년 이 직장 경력을 거의 대부분 외식 창업과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근무를 하신 거죠. 예. 뭐 혹시 개인적으로는 창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 지금 현재 있는 고문으로 있는 회사에 청림 밀푸드라는 회사를 그 지인분하고 회사를 차렸어요. 행담도 휴게소에 있는 한식 코너를 인수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가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정 조건 중에서 5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30% 이상 해당되는 부분에 저희가 인정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좀 지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예,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구나. 제가 뭐 현장은 아니지만 네.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이렇게 가서 보고 체크하고 개선하고 이런 일을 사실은 작년 8월 달까지 했죠. 퇴직을 아예 하신 거죠? 네, 지금은 네, 퇴직한 지 몇 년 되셨죠? 책을 내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한 달에 한 서너 번 이렇게 이제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회사를 4번 그만뒀어요. 그 중에서 3번은 제가 스스로 그만둔 거고, 한 번은 뭐 임원생활 하다 보니까 어원해직이라고 본의 아니게 이제 그만둔 경우인데, 그때 이제 많이 느꼈죠. 이 세상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만의 뭔가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고민한 끝에 저 나름대로 이제 지식 노동자로 살아보자. 그런 결론을 가지고 책도 내고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그만두게 된 시점이잖아요. 지금. 예. 네. 어쨌든 마음 정리를 좀 되셨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뭐 좋은 점도 있고 좀 후회스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좋은 점과 좀 후회스러운 점? 제가 좋은 점은 뭐 여러분들도 지금 다 느끼고 계실 거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제가 이 주인처럼 일을 했다는 것. 주인도 아닌 게 괜히 주인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쏟은 열정, 그리고 이제 그만뒀을 때 그 허탈감, 배신감,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주인 의식처럼 일을 해라, 사장처럼 일을 해라, 라고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그런 교육을 받고 네. 그렇게 일을 하면 뭐 물론 승진이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고과도 좀 잘 받고. 그거는 이제 네. 그 회사 다닐 때 뿐이죠. 네, 그 회사를 떠나고 난 다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축적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건데 그래도 내가 이 회사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55세 전후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쏟아부은 열정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게 좀 너무 속상한 거죠. 그 포인트로 말씀하신 거구나. 예. 그러면 아직 퇴직을 안 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예. 퇴직이 뭐 한 1, 2년 정도 남았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예. 너 정말 회사의 주인의식처럼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예.
그 시간을 좀 살짝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뭔가 당연하죠. 내 시야를 넓혀야 된다. 예, 그럼요. 그게 가장 후회시로. 예. 제가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마인드는 제 월급의 최소한 3배는 회사의 수익을 갖다 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3분의 1을 먹고 또 3분의 1은 재투자를 하고 3분의 1은 뭐 주주나 오너들이 이제 챙기는 게 아니냐. 이런 마인드거든요. 아,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여태까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야 저를 이쁘게 봐주지 월급 받은 만큼만 일을 한다?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일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후회가 되신다는 예. 거잖아요. 아, 그러면 뭐 최소한 그래도 그렇게 일을 하면 회사에서 뭔가 기대를 했나요? 뭔가 되게 오랫동안 더 일을 주고 뭔가 관리를 해주고 뭔가 이런 걸 좀 기대를 하셨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최소한 30년 정도 근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보면 그래도 노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갑작스럽게. 네, 네, 뭐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만두라. 그다음에 또 회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권고사직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그 가슴 속에 있는 분노, 억울함,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제가 뭐 롯데에서 임원 생활하다 갑자기 이제 어원해직을 당했을 때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왜? 제가 그만둬야 된다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런 일이 닥치고 보니까 이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왔어요. 그때 집사람도 몸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사람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감정이 많이 이제 억눌러졌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좀 써봐라. 그래서 제가 그 억울함이 좀 많이 좀 완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좀 더 많은 그 외식 관련 노하우를 이제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된 내용이 이제 책으로 성화됐는데 사실 한 1년 동안은 엄청 힘들었어요. 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타이에서 그만두기 때문에 그걸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 나는 회사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직은 저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뭐 한 1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닥치더라도 빨리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래도 일반 임원이 아닌 일반 평사원 직장인들보다는 월급도 뭐 2배, 3배 많을 거고. 예. 그 말은 퇴직금도 많을 거고. 예. 네, 그런 좀 여유 자금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부족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그렇죠. 돈이란 건 무한대죠. 네, 사람의 욕심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1, 2억보다는 뭐 5억, 10억, 10억보다는 뭐 20억, 30억. 예, 이제 그런 부분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뭐 임원 생활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 네. 그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중에 제일 끝, 상위. 네. 이제 그걸 생각하면 많이 이제 속상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 평사원들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생활비를 줄이거나 예. 아니면은 부족한 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중소기업도 하고 뭐 아니면은 좀 뭐 택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쿠팡 배달 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몸으로라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예. 이런
하셨던 분들은 아 이게 좀 내려놓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리시나 보네요. 시간이 나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예요. 아, 예, 또 우리 사람들이 그 오라벨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 지금처럼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항상 그 외식업계 근무하시는 거 보면 돈을 좀 번 분들은 뭐 벤츠 사고, 예, 워라벨 따지면서 뭐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명품 사고, 이런 분들 오래 못 가요. 돈이란 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저금을 해놔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 외식하시는 분들이 점포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려면 저 좋은 자리에 가게가 났어. 그럴 때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 또 점포도 하나 인수하고 하려다 보면 이제 점포가 뭐 5개도 되고 10개도 되고 그래야 이제 좀 더 기업화되고 본인의 사회적 위치도 올라가는데 조그마한 가게 하나 열어서 돈 좀 번다니까 근데 홀라당 쓰고 이러면 영원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외람되지만 혹시 임원 마지막 해에 연봉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롯데그룹 입문하면 네. 최소 한 2억대 이상은 되죠. 아 2억대. 예.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세금을 내면 아 세금. 1,000만 원대예요. 아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저금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뭐, 떼부자는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세금을 엄청 많이 낸다는 거. 네네 세금을 많이 낼 것 같고. 예. 뭐 어쨌든 이 월급이 딱 끊기면서 생활비가 갑자기 또 줄이는 게 어렵잖아요.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롯데 다니면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금수하게 이제 살았죠. 네네. 왜냐하면, 돈이 모이는 게 눈이 안 보여요. 아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부장급 정도 돼야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건데, 그전에는 아무리 아껴도 이제 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금절약하게 살 수밖에 없죠. 제가 진짜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다음에 차를 샀어요. 조그마한 차를. 아 요즘은 뭐 입사하면 차를 사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만둬서 돈 모은 게 없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네. 저도 지금 아내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예, 있는데 예. 네, 맞벌이 부부인데 월급이 정말 남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녀들 교육비, 뭐 학원비 또 연로하신 부모님 또 용돈 좀 드리고 이게 생활비 쓰고 이러다 보면 막 정말 막 펑펑 쓰는 것도 아닌데도 월급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평사원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평사원뿐만 아니라 임원분들도 솔직히 월급이라는 게 세금 떼고 나면 그럼요. 여유 있게 막 뭔가 이렇게 저축하고 이럴 부분은 많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뭐 몇 억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뭐 40% 세금 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약간의 그런 분들의 맞는 문화생활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저금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나와서 실제 이런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미리 그러면 퇴직 전에 내가 회사를 위해서만 일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못했다라는 걸 좀 많이 후회하신다. 그렇죠. 네. 제가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로드맵을 세운 게 뭐냐면 대학원을 좀 다녀서 지식을 좀 더 축적하자. 그리고 그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요런 로드맵이에요. 아하. 근데 지금 이 나이에 대학원을 다니니까 한심한 거예요. 왜요? 좀 멋있는데? 아닙니다. 뭐, 머리도 나쁜데, 나이 먹어서 공부한다? 사실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집사람이 이제 격려를 해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해보는 건데, 회사 다닐 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되게 후회스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8년 전부터 좀 퇴직 이후의 삶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멋있네요. 멋있어.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 대비 뭔가 미래에 안정적으로 수입 파이프라인을 황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예. 이런
일을 미리 준비한다, 엔잡러가 돼서 이게 생각만큼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진짜 10만 시간, 뭐 10년, 10년의 법칙 이런 것처럼 오랜 기다림과 또 노력을 계속해야 이루어지는 거라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또 나이 들어서도 해야 그래도 제가 목표하는 바에 조금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멋있습니다. 네, 좀 쉽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네네.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게 이제 노라고 생각한 거죠. 아, 그러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좌우 보지도 않고 오로지 이 길만 가자. 물론 좀 더 갔으면 저도 나름대로 이제 만족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만두다 보니까 그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만둬야 될 상황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 이제 나름대로 가슴 속에 이제 뭐 불덩어리가 생긴 거죠. 예, 아마 우리가 이런 표현하기 뭐합니다만 연애를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일편도 안심인 사람하고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예, 회사도 뭐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다닌 사람은 로열티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집착 있는 게 없겠지만 우리는 한 군데 그냥 몰빵하다 보니까 예, 뭐 뒤통수 맞고 그만두는 순간 이제 배신감 뭐 이런 걸 많이 느끼죠. 이게 올라갈수록 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직장 동료 주변에도 보면은 뭐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해서 임원이 돼서 어느 순간 갑자기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거보다는 예. 가늘고 오래 길게 다니자. 예. 그래서 뭐 임금 피크제도 예, 맞습니다. 뭐 도입을 하면 받아들이고 그래서 계속 회사를 다니는 쪽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보다는 어차피 60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60 이후에 뭐 할 거냐. 답이 없어요. 네. 그 4, 5년을 임금 피크 받으면서 이렇게 막 준비하면 되겠지만, 이왕 그게 눈에 보이면 좀 더 빨리 그만두고 준비해서 도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60에 도전하는 거냐, 55세에 도전할 거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과정 속에 있긴 하지만 많은 이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예. 제 채널에서 나와서 이렇게 뭐 전문가님들 그리고 먼저 인생을 살아온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뭐 배당도 투자를 하든 뭐 아니면 구매 대행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방법을 좀 이렇게 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작가님께서도 네, 그런 말씀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뭔가 제2의 인생에 도전해야지 쉽게 하면 만땅 채워서 한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저도 지금 올해 이제 신체의 나이는 만 58세인데 늦었다고 생각하죠. 네. 차라리 50대 초반에 뭔가 플랜을 짜서 뛰어들었으면 지금쯤은 좀 안정한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50대 초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6년, 7년 뒤에 이제 작가님의 나이가 돼서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이쪽 자리에 앉았을 때 후회 분명히 있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뭐 이런 방법으로 좀 노후를 준비했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게 또 제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멋있습니다. 네. 직장 생활은 정치잖아요. 일단 뭐 차장까지는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부장급 선 이후는 이제 정치인데 제 성격이 정치를 잘 못해요. 그렇죠. 직원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치를 하려면 직원 하는 것도 안 해야 되고 또 술, 담배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술을 전혀 안 하시고. 저는 술이 몸에 잘 안 받아요. 약하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술 짜서 가면 이제 고역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만큼 힘든 게 없죠. 네, 그 다음날 뭐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술 짜서는 좀 가야 될 자리만 가다 보니 이제 인생이 아웃사이더로 이제 가는 거죠. 네. 뭐 임원 세계에서는 그게 엄청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자주 본 사람을 자르겠습니까? 가끔 본 사람을 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자리에 안 가고 나는 막
닥친 일을 열심히 해서 처리하고 해도 결국은 술자리에 나가서 뭔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내년에도 살아남고 근데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어느 회사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건묵자학이라고 예,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좋지. 아무리 일 잘하더라도 가끔씩 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안 좋죠. 왜 그러셨습니까? 이거 안 좋은 걸 안 좋아한다는 거 아시면서도 아니 근데 이제 이게 태어날 때부터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저 위에서 예, 계시를 내려줬는데 그 쉽지가 않죠. 네네 알겠습니다.